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141억으로 샀는데 세로조끼를 2개, 3개 샀다고 하면 사실 25억보다는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네. 행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네 복덕방의 변혜인 팀장입니다. 저희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원 이사님이랑 오늘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 UDT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알파카 중개법인 이정원 이사입니다. 너무 유명하신 변 팀장님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긴장되네요. 빌딩 UDT 채널에서는 이정원 이사님의 어떤 직관적인 빌딩 투자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거라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팍팍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유명인들의 빌딩 매각 혹은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긴장 좀 푸세요. 긴장 풀고 가시죠. 가시죠. 우리 회사에서 이제 가까운 신사동부터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경상도 하면 딱 떠오르는 개그맨 누가 있죠? 혜행님아 이런 거요. 사실 신사동이라고 할 때부터 제가 감이 왔는데요. 씨름 선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왜 자꾸 씨름 선수 그만두신 지 꽤 됐어요. 전 씨름 선수 맞죠? 예. 예. 강호동 씨. 강호동 씨. 예, 예, 강호동 씨. 가장 처음 우리가 살펴볼 매각 사례는 신사역 했을 때 가장 유명한 길인 가로수길의 메인에 있는 강호동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건물이 매각이 됐습니다. 166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는 60평, 그래서 평당 2억 8,500 정도에 이제 매각이 됐고요. 강호동 씨는 이 건물을 18년도 6월에 141억 원에 매입을 하시고 6년 만에 166억으로 매각을 했으니까 약 한 25억 정도의 매매 차익을 표면적으로는 보여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아쉬운 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로수길이 정말 너무 명실상부 좋은 상권이었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14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141억을 투자를 하고 팬데믹 시즌을 겪었잖아요. 그때 뭐 제로 금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2배, 3배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사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141억을 투자를 하고 25억이라는 이제 수익금은 조금 아쉽다. 차라리 세로수길에 있는 건물을 한 2개, 3개 매입을 했다면 차익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강남 신사동에 투자한 거 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재미는 못 본 그런 사례라서 어떻게 보면 손에 쥐는 거는 한 10억 정도의 차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얘기는 단순히 이제 저희의 의견이고 의견이 다르시다면 여러분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대박인 투자 하나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약간 우리가 가로수길 쪽이랑 로데오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데오 메인거리는 여전히 성수동 연무장길이라든지 이렇게 좀 핫한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도 유명인께서 건물을 매각을 하셨어요. 입이 떡 벌어진 거래 중에 하나인데 로데오의 이제 메인길은 어디죠, 이사님? 아무래도 그 런던 베이글이 있는 그 길이 아닐까. 그렇죠. 저도 예. 동의합니다. 도산공원이랑 이 로데오역 사이에 있는 요 가로로 쭉 이어진 요 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죠. 여기 맨날 웨이팅하는 곳.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제일 메인인데 여기에 최근 24년도 11월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2억 2천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총 매가는 225억에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혜인아, 나 너무 신나. 초보 유튜버라 조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 더글로리의 작가로 유명하신 김은숙 작가님 부동산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비교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호동 씨랑 김은숙 씨 모두 18년도에 이거를 매입을 했고 김은숙 씨가 이거를 2월에 96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6년 만에 225억 무려 6년 만에 129억의 차익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네. 김은숙 작가는 그냥 로데오를 샀을 뿐이고 강호동 씨는 이제 가로수길을 샀을 뿐인데 지금 차익이 여기는 20억, 여기는 지금 130억이 됐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선택이 자산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김은숙 씨가 글도 진짜 기깔나게 쓰시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에서도 그런 어떤 촉이 있지 않으셨을까. 여기가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그 상권 볼 때 그냥 항상 여자들이 많이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오래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사지가 있는 상권은 비선호예요. 근데 신사동, 로데오 이런 쪽 라인은 그냥 쫙 다 평지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소비를 남자보다는 잘해. 이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소비가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업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다양화된 어떤 취향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채로운 상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볼 네. 건물 핫하디 핫한 성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에 이제 최근에 유명인이 매입한 사례는 바로 슈퍼주니어 동해씨. 여기 보시면 2호선 성수역 라인의 메인은 어디죠? 연무장길이죠. 연무장길이죠. 연무장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라인에 이 건물, 요거. 네, 요거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보시면 81평 대지에 15m 도로, 앞에 도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하 1층에서 4층 건물의 대지 연면적은 221평 나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상가주택인데 임차인이랑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고, 그리고 주택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20억에 매입을 하신 물건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성수동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평당가가 1억 4천 정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너무 좋은 가격이지 않나. 성수동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동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IT 지능지구라고 해서 이 성수동 용적률을 400%에서 480%까지 완화해주는 그런 지구로 지정도 되었고, IT 기업이나 R&D 사업 같은 분들이 사옥을 매입을 하게 됐을 때 취득세 50% 감면해주는 그런 것들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수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도심 업무지구, 광화문,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이렇게 이제 서울의 크게 업무지구가 3개로 나뉘는데 성수도 업무지구로서의 역할을 이제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도 사옥을 찾으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성수, 강남 딱 이렇게 두 곳만 보시거든요. 그래서 꼭 성수가 어떤 사옥을 보시는 어떤 대표님들한테,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됐다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해시가 매입을 한 걸 보면은 이제 앞쪽은 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도로가 되게 좋고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분이 또 트리마즈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리마즈를 갖고 있으니까 주택 중과세까지 맞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연무장길이 뭐 평당 2억 5천 이상 그냥 바로 넘어버리는 그런 시기에 이면에 굉장히 도로가 좋고 뭔가 자기가 손볼 수 있는 어떤 장기 투자 개념에서 천천히 뭐 명도하고 탈바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해시가 매입한 건물 바로 옆에 신축으로 올라간 건물이 있거든요. 요거 누가 매입했죠? 이거 하지원 씨가 하지원 씨가 네.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원 씨가 그때 당시에 신축 건물을 평당 1억 3천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매입을 했죠. 4년 만에 구축이 1억 5천을 찍는 성수동의 어떤 그런 집가 상승을 보여주는 비교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하지원 씨 너무 잘 샀잖아요. 너무 잘 사신 네, 것 같아요. 당시에는 또 잘못 샀다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수 전략 정비 지구라고 해서 네. 성수동에 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북성수나 성수역, 뚝섬역 기준으로 위쪽이나 또 연무장길의 이면도로에 또 괜찮은 가격의 건물들이 있어요. 네. 도로는 조금 좁을지언정 저는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성수역 초역세권으로 가는 길에 이사님 관리하시는 물건 또 네. 괜찮은 거 있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건물은 조금 건축 행위가 필요하기도 하고 도로가 조금 좁긴 하지만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건물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정원 이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성수동은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늘 유심하게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5년 이상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풀어야 될 건 뭔지 알아? 여기가 숙박업이 안 돼. 지자체에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외국인 수요가 너무 많은데 다 숙박을 뭐 홍대나 뭐 강남 쪽에다 하고 여긴 그냥 놀러 가거든. 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송정동에 숙박업을 할까요? 아니요? 그럼 100억 있으면 강남이랑 성수 중에 성수? 나는 100억 있다고요? 네. 그럼 전 강남이요. 난 성수. 우리 취향 차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태원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이태원이요? 네, 이태원에 또 최근에 거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녹사평역 아래쪽 그리고 용산구청 위쪽에 있는 여기 라인에 지금 매입 사례가 있어요. 요거 이분 굉장히 유명한 가수거든요. 노래 한 곡 하나 해주세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유튜버들은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주행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가 최근에 6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41억 5천만 원을 주고 대지는 46평형의 지하 1층에서 2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 오우버라고 와인도 먹을 수 있고 안주도 맛있는 그 오우버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그래도 되게 자주 가봤어요. 근데 여기가 고즈넉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태원의 느낌의 어떤 유흥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 도로가 유달리 분위기가 또 달라. 갤러리 같은 거 그래서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되게 힙한 라운지 느낌의 이런 음식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인데 근데 좀 의아했어요. 장윤정 씨가 딱 이거를 샀다라고 해서. 왜냐면 장윤정 씨 왠지 강남에 되게 대형 건물 같은 거 살 것 같거든. 이거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저도 이 매물을 봤을 때 되게 의아했어요. 왜 이 매물을 매입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좀 크게 봤는데 이 바로 옆에 용산에 굉장히 큰 호재죠. 용산공원을 그 센트럴파크처럼 그렇게 꾸민다고 해요. 네네.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입지가 아닌가. 맞아요. 추후에 보면 잘 살았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도요. 이 서울시도를 쫙 펴놓고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호재,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용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용산 이쪽 왼쪽 같은 경우 신용산역이랑 삼각지역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용리단길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개발 제한이 묶여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묶여 있는데 이 오른쪽 라인, 이태원 라인은 상권이 이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발하거나 상권이 꾸준하게 발전이 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에 조금 더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용산공원이 이렇게 넓게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미 녹사평역이랑 삼각지역은 얘를 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변으로 분명히 이제 입구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뚫릴 가능성 이거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 용산공원을 끼고 있는 라인의 역들을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 투자 형태로 여기를 이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용산구청에 또 있어서 이 직장인들, 공무원들이 여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수요도 있고 이 퀴논길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수요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임차 구성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이태원 쪽 건물 매입할 때 혹시 주의하거나 유의해야 될 건 없나요? 이태원 건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중심 상권이에요. 그래서 명도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명도가 안 된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수익성을 잘 보셔야 될 거고 디벨롭을 할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명도를 이제 매도자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태원 메인길 같은 경우에 사실 도로가 좁고 이게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시바도 쳐야 되고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여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상권 이용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공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거의 대로변 위주로 신축이 되고 이면은 약간 그냥 수선하는 정도? 그런 형태로 이제 디벨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중심 상권입니다. 주요 상권이고 권리금도 굉장히 높고 여전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용산 호재와 더불어서 좋은 상권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녹사평 라인 역이랑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요 이제 한강진역 라인에 요 라인 한남동 라인 이 대로변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가도 분위기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 완전 그냥 명품 거리처럼 됐어요.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 껌대가라 손길 여기 라인도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한남동 라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강호동 씨, 김은숙 작가님, 슈퍼주니어 동해 씨, 그리고 장윤정 언니까지 저희가 이제 유명인 분들의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매각 사례와 매입 사례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유명인들이 어디 샀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물어봐요. 기사가 뜨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보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 초보 유튜버 빌딩 UDT 이정원 이사님이랑 같이 좋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